안녕하세요. 네. 총선이 이제 D-29, 네. 29일 남았습니다. 네. 어제가 D-30일이어서 네. 여야 대표가 네. 뭐 입장문을 좀 냈던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연대를 범죄자 동맹이라고 예,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.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. 네. 그렇죠? 네. 예. 또 이재명 대표도 맞받아서 네. 한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. 예. 예. 뭐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예. 이제 공천도 이제 구분홍선을 넘어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들어가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저 이재명 대표가 예. 굉장히 거칠게 말을 했어요. 예. 뭐 경제 폭망이니 민주 파괴니 무능 정권이니 뭐 폐륜 공천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. 폐륜 공천?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른 말은 몰라도 폐륜 공천이 말이 되냐. 오늘 아주 세게 받았던데요.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. 예.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폐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되나요? 형수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고 또 자기 형을 또 정신병원 입원 강제 입원 때문에도 그것도 굉장히 예. 뭐 수사 재판도 됐잖아요. 예, 그런 그렇습니다. 사람이 폐륜이라는 얘기 할 수 있는가? 또 뭐 부패 공천. 부패라는 말도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부터 온통 비리 혐의 검사 사칭부터 음주운전부터 수십 가지 죄목이 되는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할 자격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고 봐야죠. 후끈 달아오른 거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. 예. 예. 말이 빨라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좀 조바심 나는 뭐 이런 형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총선 전국에서 더 이슈가 되는 게 이 말입니다. 말. 네, 그럼요. 그래서 입조심, 네. 말조심 경계령이 지금 내리고 네.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저희들이 늘 이 말로 망한 사람을 정동영 네. 전 의원 예, 이번에 맞습니다. 전주 병이죠. 네, 네. 병에서 예. 김성주 의원하고 예. 지금 경선을 붙고 있는데 이 노인 폄하 발언 아닙니까? 그렇죠.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러면 본인은 물러지고 당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지 네,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네.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주 가벼운 입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당원이 후보가 잘못하면 대표가 혼을 내줘야 되거든요. 너 그러면 안 된다. 네. 그러는데 이재명 지가 사고를 앞장서서 치고 있어요. 네. 내가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망하면 이재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. 네. 그 지역 다니면서 그 이찍이죠. 이 말이 됩니까? 네. 그 얼마나 치사한 말입니까? 그렇습니다. 비겁한 말이고 네. 2번 찍었다는 거는 국민의힘 찍었다는 사람을 비하하는 거거든요. 네, 그 그렇습니다. 골수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. 이찍이죠. 그런 말을 해놓고 그걸 또 이재명이가 선거운동하는데 또 유튜브로 다 따라다니게 해요. 그 생중계를 그러니까 시켜요. 자기는 예. 당 대표니까 회의다 네. 뭐다 이래가지고 뭐 네. 지역 또 지원도 나가야 하니까 지역 활동을 잘 못하니까 네. 유튜브로 찍어갖고 그걸 이제 쫙 뿌리려고 유튜브를 찍었는데 그게 자기 발목을 잡은 거예요. 그렇죠. 예, 민주당이 이번에 참 구설수가 자꾸 올라요. 이재명이가 이찍이죠 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저기 그 청주에 그 정우택하고 정우택 경선을 해갖고 경선한 윤곽근 사람한테 전 고검장하고 아주 피 터지게 그렇죠. 했는데 예. 돈 목도 돌린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단수 공천했다고 네. 그거 사과를 2번 했어요. 예. 한번 정우택 의원한테 사과하고 또 그 국민의힘한테 사과하고 이거는 저 소송 가면은 이거 형사처벌 대상 허위사실 공포거든요. 이건 진짜 이재명이가 큰 실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. 왜 그러냐면 어떻게 김건희 여사 갖고 어떻게 좀 해봐. 이렇게 좀 꾸밀 야무지게 걷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명품 가방 갖고 좀 해보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이게. 김건희 특검법도 지금 없어지고 자꾸 안 되는 거예요. 예. 대신에 부인 김혜경이만 지금 이렇게 권양해업 그렇죠. 그 공천을 했다가 경선으로 예. 급히 돌렸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지난번 기자들한테 그 홍보를 해갖고 얘기하는 거 봐요. 저분이
중심이 잃었구나. 네. 평정심을 잃었구나.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흥분해갖고 막. 저는 이재명 얘기하는 거 보고 이재명 비서라고 한 거를 뭐 허위 사실이니 마타도니 비겁한 작태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저런 말 하는 거 보면 저 제정신인가 싶어요. 아니 수행 그 김혜경 그 수행 뭐 부실장이잖아요. 예. 그럼 비서 아닌가요? 그게 비서지 뭐예요? 청와대 비서실장 그거 비서. 비서 아닌가요? 그러니까. 아니 비서 중에서도 부실장이라는 거예요. 비서 중에서 비서가 아니고. 높낮이가 있는 거죠. 예. 근데 왜 비서가 아니 비서지? 예, 직급이 비서지만은 있는 거죠, 직급. 네, 당직 경력이나 이런 게 뭐 오래 했다 뭐 이렇게 정도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게 비서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머릿속에는 비서 하면은 커피 타주고 자기 뭐 법인카드 대신 긁고 그 뭐야 샴푸 일제 샴푸 사러 가고 초밥 시키고 뭐 생선회 시키고 이런 거 제사상 차려주고 이런 걸 비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비서가 그렇지 않아요. 비서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데요. 저 대성그룹의 비서는 아마 70이 넘었을 겁니다. 70이 넘었어요. 거의 80이 다 되는데 아직도 비서해요. 비서가 얼마나 전문가 영역인데요. 딱딱 CEO가 하는 걸 의사결정 도와주고 방향 잡아주고 이런 게 이재명은 비서는 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거 갖고 뭐 소송을 하는 뭐냐 하는데 야 이재명 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양엽인가 공천한테 자기가 왜 도둑질하다 들키면은 화나잖아요. 그 지역에 전국에 유일하게 여성 전략 지역으로 지목했거든요. 순천에다가 그 유력한 사람 서동용인가 누가 있었잖아요.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. 그 사람 지지율에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김혜경 공천이란 말이 나오고 갔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그 법카 때문에 김혜경이가 얼굴도 못 내밀었잖아요. 대선 때. 이번에 좀 써먹으려니까 또 김혜경이가 이렇게 공천 사천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열받아 버립니다. 그렇죠. 법인카드가 없었으면은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에서 이겼을 수도 있죠. 0.73%라는 거는 법인카드 때문에 화가 난 특히 경기도민들이 화가 많이 났거든요. 우리 세금 낸 거를 지집에 소고기 초밥 차 먹고 있냐. 이거 화가 많이 났거든요. 그 표가 많이 흔들렸어요. 그래서 법인카드가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. 따지고 보면은. 만약 이재명이 됐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. 아슬아슬하게 참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한테 다 망했다가 우리가 이긴 것처럼 이재명한테 넘어가려는 우리나라를 법인카드가 저는 살린 하나의 원인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것도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. 그런 것을 보도했다 해갖고 언론이 말이야 권력과 짜고 이렇게 홍보 나팔수는 여당 기관지 여당 기관지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 탓으로 돌려버렸더라고요. 근데 이재명 대표 이 가벼운 입 때문에 그런지 그 주변에도 보면은 무슨 저 안규령인가요? 그런 사람도 있고 이번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아부의 천재더구만요. 아부의 천재죠. 그런데 이번에 박강원 전 원내대표 아니 전 원내대표인데 이분이 하위 10%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말이 안 되죠. 그 심사로 소문났거든요. 수원정의잖아요. 백봉신사장 대상을 2번이나 최근에도 받은 사람이 비교적 평이 괜찮고 온건한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람이 하위 20%에 들어갔죠. 20%입니까? 네, 0.15% 뭐 3표 차로 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발표는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확인될 수는 없지만은 박강원 같은 사람을 이긴 사람이 또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. 이 김준혁 한신대 교수 아닙니까? 한신대 교수인데 보니까 또 중앙대 나왔다고만 중앙대 후배니까 그렇게 챙겼던 것 같아요.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수인지 참 이해를 안 가요. 이 사람이 책 쓴 게 공천을해서 책을 썼더라고요. 책 이름이 뭐냐면은 이재명에 보내는 정조의 편지. 또 하나는 뭐죠?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? 뭐 이런 걸 썼는데 그 이재명이가 정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? 정조급이고 또 이재명을 축구선수 손흥민이요? 손흥민의 비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서 진짜 정청래 정신 없는 사람이 뭐 이재명 집에 뭐 200년 된 나무가 있어서 그 전기를 받아서 뭐 대통령 될 거라는 등 뭐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공천한 게 민주당 공천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김준혁이가 한번 사고를 크게 칠 것 같아요. 그 뭐 지금도 뭐
헛소리 지금 많이 했잖아요. 예. 예? 예. 그 김용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밤마다 여자애들 끼고 뭐 씨바스리간이나 처먹고 뭐 하다가 더 데려갈 연예인도 없어서 여고생까지 불렀다. 뭐 박정희와 최태민 두 사람이 예? 뽕 같은 거 맞아가지고 뭐 여자들 데리고 파티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까지 헛소리를 해댔어요. 이런 저열한 수준의 이 대학 교수가 참 이재명한테 잘 보였다는 하나 이유로 또 공천 받아서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죠. 박광원 같이 비교적 평판이 좋은 국회의원들을 그냥 떨어뜨리고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역사 바로잡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지역에 역사학자라는 거 예, 아닙니까? 중앙대 뭐 역사학과를 나왔던 거 아니에요? 그 지역에 이수정 교수. 경기대 범죄학과 교수인가에 나오는데 처음에 이 맨땅에 머리 박는 것처럼 지역에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랬죠. 힘들었거든요. 예. 근데 이 김준혁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또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도 한번 갔잖아요. 그러니까 수원을 벌써 2번이나 갔습니다. 수원 표심이 지난 선거에서는 5구가 다 민주당이 석권했거든요. 이번에는 이 엉터리 공천 김준혁 같은 사람이 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장관 박문신인가요? 그분도 지금 상당히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. 장관이 수원병에서 박문규 장관. 김영진하고 2%입니다. 박문규 33, 김영진 35.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. 뒤엎을 것 같아요. 역전될 것 같습니다. 조언이 될 것 같아요. 그쪽에서 학교는 나왔지만은 뭐 활동 안 하시던 분인데 장관 그만두고 산자부 장관 한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가가지고 그 정도 표를 가를 정도면은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지역위원장이라든가 또 후보들 또 당직자들한테도 입조심을 당부를 했는데 정말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. 그렇죠. 말 조심해야 합니다. 조심해야죠. 한두 마디. 총선 전국에서는 말 한두 마디가 판세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 놓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그때 언젠가요? 2012년 때인가요? 그때 김용민 막말하는 사람 곤돌리자 라이스인가요? 그때 국무장관 곤돌리자 입에 라이스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했잖아요. 그때 뭐 성폭행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파문이 일어나서 본인도 그때 사퇴했죠. 그렇죠. 그때 그 공천이 굉장히 유리하게 민주당한테 돌아갔었거든요. 그때가 아마 민주통합당인가 그럴 겁니다. 2012년일 겁니다. 그때 한명숙 공천한 건데 그때 완전히 뒤에 엎어버렸어요. 그렇다니까요.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이 거의 뭐 과반까지 하지 않았나 그때 제 기억에는 이게 생각이 됩니다.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또 이 당직자들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. 그렇죠. 정말 신중하게 가려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. 아무래도 선거전을 하다 보면은 조금 과한 그런 언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꾹꾹 눌러 참아야 합니다. 이 대목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요. 그래요. 매일같이 말하면서 랩 하듯이 말을 빨리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 실수가 하나도 없죠? 아직까지 한 번도 대단한 이념한 혁신위원장만 하더라도 몇 차례 말 실수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사과했잖아요. 그분은 좀 재밌게 하려고 조금 하는데 조금 오바되는 측면도 있는데 뭐 실수라고 하기보다도 하여튼 빌미를 준 거죠. 빌미를 근데 줬죠. 한동훈 장관은 빌미를 하나도 안 줘요. 아니 며칠 전에 수원에 갔는데 수원 상인 연합회하고 대화하는데 상인 대표가 정조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되실 겁니다. 이랬으면은 가만히 있었으면은 또 언론에서 막 이 비판하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. 금방 제지를 했더군요. 제지하면서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딱 하니까 그거 갖고 누가 어떻게 씹을 수가 없잖아요. 속된 말로 씹을 수가 없어. 그렇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임기응변도 타고나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선거가 그래도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초반기에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가 지금 유리한 국면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지고 끌고 가는 게 저는 한동훈 힘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